오늘은 시골집 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예비 건축주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만든 영상으로 건축주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여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골집 459제곱미터 약 139평의 대지에 12월 말부터 종합건설과 계약 후 착공 예정입니다. 철거부터 건물이 준공되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제작해서 예비 건축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순서는 첫 번째로는 철거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 내역 및 비용 공개, 두 번째는 건축주가 직접 철거했을 때 들어간 내역 및 비용 공개, 세 번째는 건축주가 직접 철거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집 459제곱미터 약 139평 땅에 철거를 해야 하는 건축물은 성면 슬레이트 건물 약 55제곱미터 17평, 철근 콘크리트 건물 145제곱미터 약 44평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을 철거하고 신축을 해야 하는데 종합건설에 모두 맡기려고 하였으나 철거를 하려고 계획했던 당시에는 종합건설에서 견적을 받고 있는 입장이어서 철거 관련해서는 별도 철거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시공과는 별도로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철거업체에 전화를 걸어 견적을 물어보니 통화로는 견적 내기가 어렵고 현장을 보고 견적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견적은 세 군데에서 받았고 견적 금액은 1,540만원, 2,088만원, 그리고 견적서를 분실해서 없지만 한 군데는 2,500만원을 주었습니다. 견적서 세부 내용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 군데 견적서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A업체입니다. 총 견적 금액은 2,088만원이 나온 업체입니다. 견적서 항목을 보면 장비, 06 크락샤는 현장에서 6W이라고들 하는데 쉽게 말해서 굴삭기 크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W 장비가 2일 하루에 12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2일 작업 240만원이네요. 그리고 다른 BC 업체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항목인데 장비 06 상차 장비 폐기물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다른 견적 업체에서 볼 수 없었던 항목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폐기물 항목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철근과 콘크리트가 나오는데 이 콘크리트 폐기물 비용입니다. 보통 25톤 덤프로 폐기물을 운반하는데 25톤 한 차 기준으로 30만원을 책정했고 건설 폐기물 항목으로는 총 23대분 69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혼합 폐기물 항목으로 집을 철거하게 되면 철근과 콘크리트 이외에 창호, 문짝, 문틀, 단열재, 싱크대 등 혼합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이런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이고 리모델링 현장 앞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인력, 기공, 인력, 조공은 인건비 항목인데 총 198만원을 책정해 놓았네요. 아래는 잡, 경비, 소모품, 식대 등등 하루에 20만원씩 5일 100만원을 책정했네요. 그리고 다음은 성면 슬레이트 건물 55제곱미터 약 17평 철거에 대한 견적인데요. 총 견적 금액은 37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 이윤 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총액 2,088만원으로 부가세 별도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중간 견적을 보내준 업체이고 더 높은 금액으로는 2,500만원 업체에서 받은 견적도 있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작업 일수와 동원 인력, 작업 단가, 폐기물, 차량 대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제 견적은 받았고 어떤 방식으로 철거를 진행할지 부모님과 협의하였습니다. 결론은 업체의 철거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철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업체들의 단가가 전반적으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높았고 시공이 아닌 철거는 직접 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서 직접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직접 철거를 해서 들어간 비용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비용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철거 관련해서 총 들어간 기간은 5일 소요되었고 비용은 부모님 인건비 포함하여 1,150만원이 들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세부 내역 공개 이후에는 건축주분이 철거를 직접 하고 싶으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간 비용은 건설 폐기물 콘크리트 25톤 차 한 차 기준 30만원입니다. 9차 총 270만원이 소요되었고요. 인력은 총
하루 5명, 1인 15만원 기준으로 5일 동안 375만원 들어갔습니다. 5명에는 부모님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W 굴삭기 장비가 2일 들어와서 동영상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작업을 했고요. 하루에 60만원씩, 기사 포함하여 2일 작업에 12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합 폐기물 5톤 한 차당 45만원인데 세차 13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면 슬레이트 철거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성면 슬레이트 철거는 임의로 건축주가 할 수가 없고 지정된 업체에서 지정된 방법으로 지정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면 슬레이트 철거 관련해서는 성면 슬레이트 철거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3군데의 견적을 의뢰해서 가장 저렴한 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성면 슬레이트 철거 비용은 총 25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건설 폐기물 270만원, 인건비 375만원, 굴삭기 장비, 기사 포함해서 120만원, 혼합 폐기물 135만원, 성면 슬레이트 철거 비용 250만원, 이렇게 총 1150만원 비용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성면 슬레이트는 나라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 연말이나 연초에 해당 지자체에 성면 슬레이트 철거 관련 지원 사업을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니 성면 슬레이트 철거 예정이신 분들은 잊지 말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거 및 멸실 신고 절차는 설계사무소나 지자체에 의뢰하면 알려주니 꼭 사전에 신고하고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건축주가 직접 철거하려고 할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거에 필요한 항목은 장비, 인력, 폐기물, 크게 이렇게 3가지입니다. 성면 슬레이트 철거는 지정된 업체에 의뢰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철거할 건물 위치 주변의 인력사무소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겁니다. 철거를 할 예정인데 인력 몇 명을 며칠 날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인력 몇 명의 기준은 견적서를 3군데에서 받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보면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관련해서도 인터넷에서 해당 지역명의 굴삭기 혹은 포크레인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무슨 중기 등등 업체들이 다수 나오게 됩니다. 업체에 전화를 해서 어떤 장비를 며칠날 어디 철거 현장에 투입해달라 이야기를 하면 장비 대여료는 하루에 얼마다고 이야기를 하여 줍니다. 이것도 번거로우면 인력소 사장님에게 부탁을 하면 구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기물 업체는 굴삭기 업체나 인력사무소 사장님들이 대개 다 알고 있으니 거기에 자문을 구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쩌다 보니 인력사무소가 계속 개입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인력사무소 사장님과 통화만 해도 철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비용이 적당한지 아닌지는 이전에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통 철거는 철거 시작 당일부터 굴삭기 장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장비가 들어오기 전에 집에 있는 내장재,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인테리어라고 하는 마감재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문짝, 창호, 몰딩, 걸레바지, 싱크대, 단열재 등등등 골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인력으로 전부 제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거가 되면 장비가 들어오게 됩니다. 굴삭기는 건물을 철거하면서 철거와 동시에 철근과 콘크리트를 분리하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근과 콘크리트를 분리해서 추후에 철근은 따로 고물상에 연락해서 수거해 가라고 하면 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철근의 양에 따라 일정 비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리된 콘크리트 경우는 굴삭기가 2일이 동원된다. 그러면 1일차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후 4시 정도에 25톤 건설 폐기물 수거 차량이 당일날 나온 건설 폐기물을 수거해 가고 둘째 날도 마찬가지로 작업이 끝날 때쯤 건설 폐기물 수거 차량이 와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하는 게 싸다고 건축주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들면 고층 건물이라든지 주변의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건축주 산재보험 신고 관련해서 꼭 문의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은 시행착오가 아주 많았던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